최근 5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월별 휴직 현황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지난 2022년 6월을 보니 휴직자 수가 226명입니다. 큰 선거가 없었던 그로부터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올해 2월 기준 휴직자가 131명입니다. 큰 선거가 없었던 지난 2021년 2월에 84명과 비교하면 역시 휴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본령인 선거 업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휴직을 선택하는 이들이 느는 건 아닌지 선관위 밖 시선은 따갑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 휴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휴직하지 말라고 하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휴직이 늘면서 경력 채용도 늘고 그 틈을 채용 비리가 파고들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A씨는 지난 2020년 강화군 선관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A씨가 선관위 경력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 선발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중앙선관위 지시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최종 2등으로 합격한 A씨를 위해서 김 전 총장이 인원을 늘려준 걸로 감사원은 의심하는 겁니다. 또 A씨가 1년 만에 인천 선관위로 옮기면서 관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감사원은 제기합니다. 당사자는 3월 6일자로 중앙선관위 사무처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서 나중에 이제 향후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후속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에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 채용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아들과 소통이 없어서 선관위 합격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채용 비리는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란 겁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강화군 선관위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상급기관인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한 면접 시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A씨는 김세환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로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받던 포렌식 교육 때문에 인천 면접장에 제 시간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명의로 전입시험만 콕 집어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하달됐고 A씨는 비대면 면접을 치러 인천 선관위 전입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대검 포렌식 교육 기회도 석연치 않게 따냈습니다. A씨의 교육 신청서를 선관위의 교육 담당자가 수차례 수정해줬고 포렌식 연구에 참여한 적 없는데도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김 전 총장은 며느리의 근무지도 강화군청에서 인천시로 옮기려고 시도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하여 채용을 청탁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김 전 총장은 감사원에 평소 아들과 대화나 소통이 없어 인천 선관위 지원 사실 등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본인은 책임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과잉 충성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오늘도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냈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이 논의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채용 비리를 사과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오늘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지난 10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선관위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사관 도입과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가족관리위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조직은 그 어떤 비리나 의혹도 용납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을 떨어뜨린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과보다는 지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이면서 현재 선관위에 근무 중인 자녀 직원 10명을 내일자로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첫머리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현대판 엄서제도 또 불공정함의 극치인 그 채용 비리에 대해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662건을 탈탈 털어서 관련된 인사 전원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웅 후보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신상 필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특혜 채용된 직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파면해야 한다고 따지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채용비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법은 2021년 법 시행 이후에만 적용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딸 특혜 채용 사실이 불거져 물러났던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딸의 거취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여당은 외부 견제를 강조했고 외부에서 메스가 가지 않으면 수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야당은 자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적인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구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출석 문제를 놓곤 여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놈의 비호예요? 여야 논의 끝에 출석이 요청됐지만 노 위원장은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